여자 밑에서 기는 놈들은 다 고자야, 고자. 술에 취한 장성이 젊은 장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희 군단장 그년한테 전해. 여자 주제에 별 달았다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퍽!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젊은 장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성들이 그의 군모를 발로 짓밟으며 킥킥거렸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의 술잔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뭐야 저 소리. 창밖을 본 순간 그들의 낯빛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12대의 전차가 정문을 박살내며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전현이 진짜 돌았어. 조금 전까지 여자라고 비웃던 그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계급장을 가리키며 발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전차포신 아래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한다. 그녀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대한민국 최초 여군 군단장 강한나. 하지만 그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리 세력은 그녀의 딸을 납치했고 나라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제 군복을 벗은 한 어미의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최전방 접경지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깊숙한 곳에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숲 사이로 들어선 호화 리조트의 연회장에서는 별이 박힌 어깨를 한 장성 8명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황대석 실장을 위하여. 중앙에 앉은 황대석이 양손을 벌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 자리가 다 청룡의 형제들 덕분 아니겠나? 차세대 헬기 사업 예산 우리가 먹기로 확정됐어. 역시 실장님이십니다. 국방부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하시니. 아첨하는 말에 황대석이 와인잔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은 말이야 전쟁터에서 싸우는 놈들 거가 아니야. 서류에 도장 찍는 놈들 거지. 장성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구야? 문 앞에 선 젊은 장교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 전속부관 김대위였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 구역군 통신시설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황대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통신시설? 여긴 내 관할이야. 나가. 실장님, 규정상 분기별 점검은 필수입니다. 통신탑이 리조트 후면에 위치해 있어서. 황대석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어디 소속이야? 제7군단 사령부 소속입니다. 아, 그 여자 밑에 있는 놈이구나. 황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한나가 보냈어? 그 건방진 년이? 실장님, 군단장님을 그렇게 부르시면. 김대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대석의 손바닥이 김대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김대위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히 내까짓게 나한테 말대꾸야. 옆에 있던 장성 둘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대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황대석이 김대위의 멱살을 움켜쥐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너희 군단장한테 가서 전해. 청룡에 건드리면 별 떼고 쫓겨나는 거 순식간이라고. 황대석이 김대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대위의 군모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장성들이 그 군모를 발로 밟으며 킥킥거렸습니다. 꺼져.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뼈가 부러질 줄 알아. 김대위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비틀비틀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후 제7군단 사령부. 강한나가 책상 앞에 앉아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 점검은 못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강한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한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대위. 예, 군단장님. 저 구역 전시 비상지휘소 예정지 맞지? 그렇습니다. 강한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참모 연결해. 잠시 후 강한나의 목소리가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차 1중대 즉각 출동 준비. 목표 구역 지형 숙달 훈련 실시한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시각이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전시에는 밤낮이 없어. 10분 내로 출발. 강한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설마. 김대위는 여기서 대기해. 곧 손님들이 올 거야. 강한나가 전투복 상의를 걸치며 문을 나섰습니다. 리조트로 향하는 국도 위. K 전차 12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전차의 해치 위로 강한나의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강한나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속도 유지. 목표 구역까지 5분. 전차들이 리조트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조경시설과 분수대가 전차의 서치라이트 아래 드러났습니다. 전진. 선두 전차가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철제 문짝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전차들이 조경시설 위로 돌진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조경석들이 궤도 아래에서 박살났습니다. 분수대가 무너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회장 건물 앞에서 전차들이 멈췄습니다. 12개의 주포가 일제히 건물을 향해 낮게 깔렸습니다. 공포탄 장전. 장전 완료. 발사. 귀를 찢는 폭음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회장 유리창이 모조리 깨져나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북한이 쳐들어왔어. 대피해. 빨리. 술에 취한 장성들이 술잔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12대의 전차가 주포를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장성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황대석이 눈을 가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누구 지휘야? 선두 전차의 해치가 열렸습니다. 강한나가 천천히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전투화가 부서진 조경석을 밟으며 사각거렸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한나, 너 지금 미쳤냐? 황대석이 달려와 강한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한나가 황대석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황대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인연이. 황대석? 강한나가 황대석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불법 점거, 현역 장교 폭행, 현장에서 체포한다. 뭐라고, 내까지 께 나를. 헌병대. 군단 헌병대원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헌병들이 연회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후 헌병들이 현금 뭉치와 서류 가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내부에서 도청 장치와 비밀 장부로 추정되는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수갑 채워. 헌병이 황대석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기롭게 웃던 얼굴들이 전차 포신 아래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극상이야. 군사재판 회부야. 그건 재판정에서 해. 강한나가 황대석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군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대위의 것이었습니다. 강한나가 군모를 집어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전대대, 원대 복귀, 전차들이 엔진을 걸었습니다. 리조트 부지에는 전차 궤도 자국만이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부서진 분수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귀하는 전차 안, 강한나가 해치를 닫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국방부의 후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강한나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틀 후 국방부 장관실.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차를 끌고 가서 리조트를 박살냈다고. 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예, 장관님. 제7군단장 강한나 중장이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친 여자 아니야? 이게 군이야, 깡패야. 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적 보복을 위해 군 자산을 남용했어. 이건 명백한 군 기각문란이야. 어떻게 처리할까요? 즉각 보직 해임 검토해.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보내서 군단 사령부 압수수색 실시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관이 나가자 장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강한나 건 언론에 풀어.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방송국.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제7군단장 강한나 중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전차 부대를 동원해 민간 시설을 파괴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부서진 리조트 사진이 떴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한나 중장은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통제 불능의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군단장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7군단 사령부 정문 앞,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었습니다. 수색영장 나왔습니다. 비키시죠. 경비병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찰단 요원들이 사령부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한나의 사령관실. 문이 벌컥 열리며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한나 중장, 지휘권 행사에 관한 모든 서류를 압수합니다. 강한나가 책상에 앉은 채 요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장 보여줘. 요원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한나가 영장을 훑어보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가. 요원들이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압수수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방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요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령관실 문 앞에 2명의 요원이 보초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사령부 회의실, 참모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들었어? 군단장님 보직 해임된대. 청룡회가 움직이는 거야. 그 장부가 진짜면 큰일 나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한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청룡회 소속 하급 장교였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군.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인데? 소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압수한 장부 있잖아. 그거 가짜래. 뭐? 강한나가 우리 청룡의 선배님들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야. 곧 밝혀질 거야.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 군단장 편 서면 같이 끌려가. 알아서들 해. 소령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참모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작전 참모가 사령관실 앞에서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군단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접견 금지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작전 참모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복도에서 김대위와 마주쳤습니다. 참모님, 군단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나도 몰라. 면회조차 안 시켜줘. 작전 참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위, 나 보직에서 물러나게 됐어. 예? 갑자기 왜?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강한나 편에 서면 같이 묻힌다고. 김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참모님까지 그러시면 미안해. 가족이 있어서. 작전 참모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김대위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울구치소. 황대석이 면회실에서 양복을 입은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내였습니다. 대서가 적부심 통과됐어. 오늘 나가. 황대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은혜는 무슨. 그보다 강한 나, 그년 어떻게 할 거야. 황대석의 눈이 도끼로 물들었습니다. 군사재판에 회부시킬 거야. 그것도 모자라면. 황대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년한테 딸이 있잖아.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야, 그건 좀. 걱정 마. 형 손에 피 안 묻게 할 테니까. 제7군단 보급창고. 보급관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유류 보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제7군단 보급은 당분간 보류입니다. 보류요? 장병들 밥은 뭘로 해먹으라고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보급관이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젠장, 이게 군이야 깡패야. 강한나의 관사. 밤이 깊었습니다. 강한나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작성했던 비밀 수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량 세대가 관사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 탄 사내들의 눈이 관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룡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커튼을 젖히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심어두었던 백도어를 통해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영문이 뒤섞인 문서들이 떴습니다. 강한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거 차세대 헬기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자는 외국 무기 중개상이었습니다. 청룡에 이 정도였어? 강한나가 파일들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강한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살려. 강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비명이 끊기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나 중장. 딸 목숨이 소중하면 가만히 있어. 누구야? 내 놈이 누구야? 곧 연락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강한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다시 끼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인장, 저 강한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한나가 검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감시 차량이 정문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모퉁이를 돌았을 때 검은 방탄 차량 한 대가 강한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한나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조준했습니다. 누구야? 차량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강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장. 박 노인이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한나야, 총 좀 내려. 이 늙은이한테 쏠 건 아니잖아. 강한나가 권총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문자 받고 왔지. 자네가 도움을 청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박 노인이 차 문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청룡의 놈들한테 들켜. 강한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노인이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노인장, 수진이가. 알아. 납치당한 거지. 강한나가 박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 정보망을 얕보지 마. 은퇴했어도 귀는 열려 있어. 박 노인이 서류 봉투를 강한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봐. 강한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청룡의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박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군 내 사조직이 아니야. 해외 무기 밀매 카르텔의 국내 지부야. 무기 밀매 카르텔이요. 그래. 동남아시아에서 중동까지 전 세계의 무기를 빼돌리는 놈들이야. 황대석은 그 조직의 국내 총책이고 강한나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송금 내요. 자네가 리조트에서 압수한 장부 있잖아. 그게 뭔지 알아? 뭔데요? 카르텔의 국내 송금 암호표야. 그걸로 전 세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강한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청룡이가 저렇게 난리를 친 거군요. 맞아. 자네가 그 장부를 건드린 순간 자네는 카르텔 전체의 적이 된 거야. 강한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납치범들 정체도 알아냈어. 박 노인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군복을 입은 산에 5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청룡의 소속 전직 특수요원들이야. 707 출신도 있고 해군 특수전단 출신도 있어. 전부 불명예 제대한 놈들인데 지금은 카르텔 암살조로 일하고 있지. 강한나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들이 내 딸을. 한나야. 박 노인이 강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27년 전 일 기억나. 강한나가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장. 그때 나는 여단장이었고 자네는 소대장이었지. 적진 한복판에서 내 다리에 총을 맞았을 때 자네가 나를 업었어. 박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2시간을 걸었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자네 등에서 내 피가 줄줄 흘러내렸는데도 자네는 한 번도 나를 내려놓지 않았어. 그건 그때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전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군인이라고. 박 노인이 강한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자네를 업을 차례야. 강한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노인장, 고맙습니다. 고마워하긴 일러. 아직 딸을 못 구했잖아. 박 노인이 운전석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노병협회 본부로 가. 예, 회장님. 잠시 후 차량이 외진 창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겉보기에는 폐창고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노병협회 본부야.
나처럼 은퇴한 늙은 군인들이 모인 곳이지. 창고 안에서 백발의 노인 서너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박 노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납치 차량 추적 완료했습니다. 어디야? 동해안 폐쇄 해안 침투 기지입니다. 70년대에 북파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청룡해가 무기 밀반입 거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절벽 아래 숨겨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이 강한나를 돌아봤습니다. 저기야. 자네 딸이 저기 있어. 강한나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한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한나 중장, 우리 요구를 말하지. 말해. 첫째, 리조트에서 압수한 장부 원본을 반환해. 둘째, 내일 아침까지 군단장직 자진 사퇴 발표해. 그러면 수진이를 보내주는 거야. 순순히 따르면 딸은 살아서 돌아가. 근데 딴 생각하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아, 으악. 비명이 끊겼습니다. 알아들었지. 내일 아침까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한나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 노인이 강한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나야, 진정해. 진정이요. 내 딸이 저놈들 손에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러니까 구하러 가야지. 강한나가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지휘권도 없고 부대도 못 움직여요.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박 노인이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철제 괴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열어봐. 강한나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전술 장비와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소음기 장착 권총, 섬광탄, 통신 교란기까지. 이건 비공식 루트로 구한 거야. 자네가 쓸 수 있게 준비해뒀어. 강한나가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장, 왜 여기까지? 아까 말했잖아. 이번엔 내가 자네를 업을 차례라고. 박 노인이 야간 투시경을 강한나에게 건넸습니다. 국가가 자네를 버렸어. 지휘권도 없고 군복도 못 입어. 하지만 딸은 구해야지. 강한나가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알아요. 이건 제 개인 전쟁이에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미로서 싸우는 거예요. 강한나가 전술조끼를 입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소총을 등에 맸습니다. 박 노인이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강한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단장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갈게요. 조심해. 그리고 박 노인이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내가 드론으로 지원할게. 적 움직임 실시간으로 알려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노인장. 강한나가 창고를 나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동해안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해안 절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폐쇄된 해안 기지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야간 투시경으로 기지를 살폈습니다. 외국인 용역들이었습니다. 전부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나야, 외곽 초소에 경비들 있어. 3분마다 교대해. 알겠습니다. 강한나가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웠지만 강한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지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강한나가 통신 교란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적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왜 이래? 통신 이상이야. 본부에 연락해봐. 경비병 둘이 무전기를 두드리며 정신이 팔린 사이 강한나가 그림자처럼 다가갔습니다. 소음기 장착 권총 2발. 경비병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한나가 기지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때 기지 깊숙한 곳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살려줘.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한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한나가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강한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 3명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셋을 동시에 제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소리를 지르면 기지 전체에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한나의 등 뒤에서 희미한 수신호가 보였습니다. 강한나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여자가 야간 투시경을 올리며 강한나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30 초반의 여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강한나가 직접 훈련시켰던 후배 이지현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여기를? 박 회장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선배님이 위험하다고.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선배님. 윤서, 저도요. 하영이까지. 5명 모두 과거 강한나와 생사를 함께했던 707 특임대 출신 여군들이었습니다. 은퇴한 전후 2명도 함께였습니다. 이지연이 강한나의 손에 탄창을 쥐어줬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희를 모아서 유령팀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유령팀, 유령처럼 나타나서 유령처럼 사라진다고요. 마음에 드시죠? 강한나의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위험한 거 알면서 왜? 이지연이 강한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배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잊으셨습니까? 전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군인이다. 강한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십시오. 아직 수진이 못 구했잖아요. 이지연이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영아, 보안 시스템 뚫었어. IT 전문가 하영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지 내부 구조도입니다. 수진 양이 갇혀있는 방은 지하 2층 끝방입니다. 화면에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비 인원은 총 22명. 대부분 1층과 지상에 배치되어 있고 지하 2층에는 4명만 있습니다. 강한나가 화면을 살폈습니다. 환기구가 있네. 예. 환기구 통하면 경비피에서 지하 2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이 환기구로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1층에서 교란 작전 펼칠게요. 교란 작전. 적들 시선 끌어서 엉뚱한 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 틈에 수진이 데리고 나오세요. 무전기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나야, 드론 띄웠어. 적 증원 병력 이동 경로 실시간으로 알려줄게. 고맙습니다, 노인장. 강한나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목숨 걸고 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다. 윤서가 소총을 어깨에 맸습니다.
말은 나중에 하시죠. 수진이 먼저 구하고요. 그래. 가자.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강한나가 환기구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환기구 안을 기어가며 강한나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금속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팔꿈치가 쓸리며 피가 났지만 강한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지금부터 교란 시작합니다. 잠시 후 기지 1층에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연기탄이 터지며 복도가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습격이다. 1층으로 집결해. 경비병들이 우르르 1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를 지키던 경비병들도 동요했습니다. 위에서 총소리 나는데 우리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여기 지키라고 했잖아. 근데 저 여자애 하나 지키자고 여기 있을 거야. 가자. 경비병 둘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 2층에는 2명만 남았습니다. 강한나가 환기구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격자를 살짝 밀어 올리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때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낮추고 주었습니다.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수진이 늘 머리에 꽂던 나비 모양 핀이었습니다. 강한나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살아있구나. 강한나가 복도 끝을 향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경비병들 앞에 굴렸습니다. 뭐야 이거. 눈부신 섬광이 터졌습니다. 경비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쌌습니다. 강한나가 뛰어나가 경비병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권총 손잡이로 관자놀이를 가격했습니다. 2명 모두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한나가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강한나가 달려가 수진의 눈을 가리고 재갈을 풀었습니다. 엄마야. 엄마 왔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괜찮아. 강한나가 칼로 수진의 결박을 끊었습니다. 수진이 강한나의 품에 안겨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강한나의 채취를 맡으며 수진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강한나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여기서 나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지 마. 응, 응. 무전기에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님, 수진이 구했습니까? 구했어. 좋습니다. 탈출로 확보할게요. 지하 2층 비상구로 나오세요. 알았어. 강한나가 수진을 등에 업었습니다. 꼭 잡아. 응. 강한나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침입자다. 막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숙이며 응사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쓰러졌습니다. 수진아, 고개 숙여. 강한나가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벽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강한나가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이지영과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수진이 데리고 먼저 가. 윤서가 수진을 받아 안았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데리고 갈게. 괜찮아. 기지 안에서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영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무기 창고 폭파 완료했습니다. 불길이 기지 안에서 치솟았습니다.
청룡회의 무기들이 화염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강한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탈출합시다. 해안가에 고속정 대기 중입니다. 알았어. 다들 따라와. 강한나와 팀원들이 불타는 기지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뒤에서 적들의 총성이 따라왔습니다. 강한나가 뒤를 돌아보며 응사했습니다. 팀원들도 어모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 위로 고속정 한 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한나야, 고속정 도착했어. 빨리 타. 강한나가 수진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팀원들이 뒤를 지키며 따라왔습니다. 고속정에 올라타는 순간 강한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타는 기지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청룡회의 거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출발해. 고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속정이 외딴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이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였습니다. 낡은 어부의 집이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강한나가 수진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이 담요를 가져와 수진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수진아, 여기 앉아. 따뜻한 거 줄게. 강한나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타왔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무서웠어. 강한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올 줄 알았어.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가 꼭 올 줄 알았어. 강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진짜 군인이잖아. 나쁜 놈들 잡는 진짜 군인. 수진이 강한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군인인 거 자랑스러워. 강한나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강한나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이 풀리자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방을 나서자 이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좀 쉬세요. 저희가 교대로 경계 설게요. 고마워, 지연아. 강한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떴습니다. 노인장 오셨습니까? 잘 잤어.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나야, 이것 좀 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기지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무기들이 쌓인 창고, 외국인 용역들, 그리고 청룡의 장성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하영이가 기지 잠입할 때 몰래 촬영한 거야. 청룡회가 무기 밀매 카르텔이라는 증거지. 강한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그래,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박노인이 노트북을 강한나에게 건넸습니다. 자네가 결정해.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강한나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외국인 무기상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공개합니다. 후폭풍 각오해야 해. 각오했습니다. 이 나라 군인들이 진실을 알아야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방송사들에 뿌릴게. 1시간 후 전국 주요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군 내부 사조직 청룡회가 해외 무기 밀매 카르텔과 결탁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기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에는 청룡회 소속 장성들이 외국 무기 중개상과 거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며칠 전 제7군단장 강한나 중장의 리조트 급습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닌 국가반역 세력 소탕 작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강한나 장군님이 진짜 영웅이었네. 언론이 여성 지휘관이라고 몰아붙인 거 사과해야 하는 거 아냐? 청룡의 놈들 다 잡아가더라. 여론이 급격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장관이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비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청와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 받으시겠다고. 됐어. 다 됐어.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한나 보직 해임건 즉각 철회해. 빨리. 예.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황대석이 선글라스를 쓰고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청룡의 장성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실장님, 저쪽에 사람들이 왜 저래요? 출국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니야. 뉴스에 나온 그 장군들. 어디. 저기 선글라스 쓴 사람. 황대석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황대석에게 쏠렸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가. 황대석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국장 앞을 헌병들이 막아섰습니다. 황대석 실장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비켜. 난 중장이야. 명령이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순순히 따라오십시오. 황대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서 시민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 어딜 도망가. 잡아라. 저놈들 잡아. 헌병들이 황대석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조용히 하십시오. 헌병들이 황대석과 청룡의 장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7군단 사령부 정문. 검은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병소의 경비병이 차량을 세웠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강한나가 빳빳하게 다린 전투복을 입고 내렸습니다.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단장님, 이상무. 예, 이상무입니다. 경비병이 우렁차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한나가 경례를 받으며 정문을 지나갔습니다. 연병장에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차량이 지나가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군단장님이다. 군단장님 오셨다. 장병들이 일제히 차량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발적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차 창문을 열고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군단장님 존경합니다. 저희가 믿었습니다. 강한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병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들 고생했다. 아닙니다. 훈련 열심히 했나?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강한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사령관실. 강한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액자를 들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김대위,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군단장님이 더 고생하셨죠. 김대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참모회의가 30분 후에 있습니다. 알았어. 김대위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장병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한나는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경찰차를 따돌리며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의 잔당들이 탄 차였습니다. 빨리, 더 밟아. 앞에 버스가 있어.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습니다. 승합차가 시내버스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이 뒤엉켜 도로 위를 굴렀습니다.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비명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민간인 1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면에 불타는 버스 사진이 떴습니다. 경찰은 청룡의 잔당들의 도주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피해자 중에는 제7군단장 강한나, 중장의 작전에 참여했던 예비역 군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연의 집. 이지연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 버스에. 강한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병원이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요. 선배님,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작전에 참여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왜 우리 가족이. 이지연이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건물 지하실. 청룡의 잔당 3명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이거 뿌리면 강한나 끝이야. 화면에 조작된 관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 무전 기록처럼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강한나 군단장의 추격 명령으로 인해 용의 차량이 무리한 회피 기동을 했음. 민간인 피해는 강한나의 무책임한 작전 지휘로 인한 것임. 보내. 조작된 문서가 언론사들로 뿌려졌습니다. 2시간 후 여론이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나가 무리하게 추격해서 사고 난 거래. 민간인 12명이 죽었는데 영웅이라고. 군단장 자격 없어. 당장 옷 벗겨야지. 병원 앞에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강한나 물러나라. 민간인 학살자 강한나 퇴진하라. 제7군단 사령부. 강한나가 책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저 관제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우리가 추격 명령을 내린 적 없잖습니까? 알아. 그럼 해명을. 누가 믿겠어. 강한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 내가 청룡회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은 안 죽었어. 군단장님, 내 잘못이야. 강한나가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강한나가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피가, 군단장님, 피가 나고 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옆구리를 봤습니다. 기지 탈출 때 입은 파편상이 골마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위, 나 좀. 강한나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 김대위가 강한나를 안아들며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강한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김대위에게 말했습니다. 파편상이 심하게 감염됐습니다. 폐혈증으로 번졌어요. 살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안, 수진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양, 뭐 좀 먹을래요?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손이라도 잡아줄래요? 수진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납치당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질렀던 기억, 누군가 목을 조르던 기억. 수진이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양. 수진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수진 양 얼굴부터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위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08호지. 경비는 매수했어. 10분 있어. 사내들이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한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으면 심장마비로 보여. 빨리 해. 사내가 강한나의 팔에 꽂힌 수액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가위가 날아왔습니다. 사내의 손등에 가위가 박혔습니다. 으악! 누구야? 병실 구석에서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또 다른 가위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이 꼬마가. 사내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사내들이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비상사다리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비원이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수진이 엄마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한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강한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병원. 박 노인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 발작입니다. 빨리. 의료진이 박 노인을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노병협회 직원이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마저. 국가안보실 회의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군 지휘권 영구 박탈 절차를 밟읍시다. 동의합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제7군단 사령부 참모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도 떠나야겠어. 어쩔 수 없지. 군단장님 편 서면 우리도 끝이야. 미안하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사령부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시위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강한나 물러나라. 살인자 강한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외쳤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명의 전역 소식은 사실입니까? 병실안. 수진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제발 일어나. 강한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강한나가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넌 실패했어. 사람들이 죽었잖아. 군인 자격 없어. 강한나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아니야. 난 포기해. 넌 끝났어. 강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새벽빛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펄쩍 깨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들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가 쓰러져서. 강한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한나 물러나라. 살인자 강한나. 강한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됐지? 3일이야. 엄마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았어. 수진이 강한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나쁜 사람들이 왔었어. 엄마 해치려고. 뭐? 내가 가위로 막았어. 강한나가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공포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다친 데 없어? 응, 난 괜찮아. 강한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엄마, 누워 있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안 돼. 강한나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화요일. 청문회. 강한나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 날 불명예 전역시키려는 청문회가. 엄마, 그런 몸으로 어떻게 가야 해? 강한나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안 돼. 위험해. 싫어. 엄마 혼자 안 보내. 수진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한나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싸울래. 엄마랑 같이. 강한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병실 문이 열리며 김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깨어나셨습니까? 김대위, 옷 가져와. 제복으로. 예, 지금 몸 상태가. 청문회 간다. 김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국회 청문회장. 방청석이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5명이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강한나 중장에 대한 징계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출석했습니까? 비서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직 병원에. 바로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한나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의 훈장들은 모두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상태로 왔어. 미친 거 아니야. 강한나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강한나 중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강한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실은 무슨 진실입니까? 중장의 무리한 추격으로 민간인 12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맞아. 사과해. 책임져. 강한나가 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황대석 일당이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관제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블랙박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손짓했습니다. 기술진이 USB를 받아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황대석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빨리 가. 어차피 끝이야. 실장님, 앞에 버스가. 상관없어. 들이받아. 다 같이 죽자고. 황대석이 운전자의 핸들을 붙잡아 꺾었습니다. 차가 버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영상이 끊겼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자폭이었어? 강한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듯이 사고는 추격 때문이 아닙니다. 황대석이 스스로 버스에 돌진한 겁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의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영상이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조작했을 수도 있잖소? 디지털 포렌식 해보시면 압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강한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작된 관제 기록의 출처입니다. 서버 추적 결과 황대석의 비밀 오피스에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강한나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서약서입니다. 사고 피해자분들의 치료비를 제 전 재산과 연금 전액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청룡회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소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강한나 중장의 딸입니다. 납치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강한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아직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수진입니다. 19살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청룡의 사람들한테 납치당했습니다. 3일 동안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순순히 물러나면 살려준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죽인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저보다 더 무서웠을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요. 강한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딸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군인도 못 쓰고 혼자서 저를 구하러 왔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잡으려고 목숨 걸었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군인이에요. 나쁜 놈들한테 앉는 진짜 군인이요. 수진이 강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청문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연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전 합참의장께서 왜 여기? 박 노인이 휠체어를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병협회 회장 박정태입니다. 전 합참의장이기도 하지요. 박 노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강한나 중장의 작전은 정당한 군령 수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전직 최고 지휘관으로서 공식 인증하는 바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강한나 중장을 징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수치입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을 죄인 취급하는 꼴이니까요. 박 노인이 의원들을 쏘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룡회랑 연결된 분 없습니까? 지금 자수하면 선처해드리겠습니다. 의원 두세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원장이 서둘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장 밖 강한나가 수진의 휠체어를 밀며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군단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따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강한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최고야. 강한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석 달 후 국방부 대회의실, 장관이 단상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청룡회를 비롯한 군내 모든 사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화면에 체포된 장성들의 사진이 떴습니다. 황대석을 포함해 23명이었습니다. 해외 무기 밀매 카르텔과의 연결 고리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군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 성과는 제7군단장 강한나 중장의 헌신 덕분입니다. 장관이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관이 강한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 중장, 할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합참 차장 자리가 비었소.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는데. 강한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자네만한 적임자가 없어. 군 개혁을 이끌어줬으면 하네. 강한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영전인데. 저는 현장이 맞습니다. 책상 앞보다 병사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다운 대답이군. 알았네. 감사합니다. 강한나가 경례를 올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제7군단 연병장,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병사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의전은 사라졌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가 가득한 진짜 훈련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연병장 한쪽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병사들과 함께 구르며 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어. 교관의 구령에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한나가 병사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다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강한나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군단장님, 거기 더러운데. 괜찮아. 같이 구르면 옷이 안 더러워지나. 강한나가 옆에 앉은 이등병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배고프겠네. 강한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김대위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바구니 안에 주먹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다들 먹어. 진짜요. 군단장이 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병사들이 환호하며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강한나도 주먹밥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군단장님 맛있습니까? 응, 맛있다. 강한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기도 최전방 접경지대. 한때 호화 리조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전차 궤도 자국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병 및 가족을 위한 추모와 힐링센터. 강한나가 현판 아래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김대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비리 세력의 유흥장소가 장병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군단장님 제안으로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뿌듯하시죠? 강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듯하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건물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말 박 노인의 별장.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와 수진이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노인장, 많이 좋아지셨네요. 허허, 아직 멀었어. 의사가 당분간 휠체어 신세래. 그래도 안색이 훨씬 나아 보이세요. 박 노인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왔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앉아.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했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손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장이 직접 하셨어요. 응. 요즘 심심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 강한나가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박 노인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뭐하니? 공부해요. 공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관학교 가려고요. 박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관학교, 군인이 되겠다고. 네. 엄마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강한나가 놀라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그런 생각을. 엄마, 나 진지해. 납치당했을 때 결심했어. 수진이 강한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강한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아, 반대하면 안 돼. 이미 결정했으니까. 박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강한나 딸이야. 똑 닮았어. 노인장.
좋은 일이잖아. 대한민국 군에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는 거야. 강한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군인의 길은 쉽지 않아.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아. 알아. 그래도 하고 싶어. 응. 엄마가 걸어온 길이잖아. 나도 걸을 수 있어. 강한나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박 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 감동은 이쯤하고 밥이나 먹자. 음식 식겠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며칠 후 강한나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편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강한나 장군님께, 저는 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김영희입니다. 장군님 덕분에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한나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저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처음에는 장군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들이 수십 통이었습니다. 모두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한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울어. 응. 기뻐서. 뭔데? 강한나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읽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했잖아. 그런가? 응. 엄마는 잘했어. 강한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밝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나도 고마워. 엄마가 엄마여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문으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7군단 전망대. 석양이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망원경을 내려놓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지키고자 했던 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위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오늘도 군단 이상 무입니다. 수고했어. 강한나가 경례를 받으며 김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에 더 이상 멍 자국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한 젊은 장교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대위, 예, 군단장님. 그때 내가 맞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김대위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칭찬입니까? 질책입니까? 칭찬이야. 내 덕분에 나라의 썩은 곳을 도려낼 수 있었으니까. 과찬이십니다. 강한나가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후회 없으십니까? 뭘? 그때 전차 끌고 가신 거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한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그럴 거야. 왜요?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안에 내 부하도 포함되지. 강한나가 김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내 부하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건 군인이 아니야. 그게 설령 더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계급이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어. 김대위의 눈에 존경이 어렸습니다. 군단장님 같은 분이 저희 지휘관이라서 영광입니다. 과한 말이야. 진심입니다. 강한나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한나의 전투복 가슴에 작은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보내준 배지였습니다.
우리들의 장군. 강한나가 배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배지가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김대위. 예. 내일 훈련 일정 어떻게 돼? 새벽 5시에 산악행군 예정입니다. 나도 참가할게. 예. 군단장님이 직접요. 응. 병사들이랑 같이 걷고 싶어? 김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수고해. 김대위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한나가 혼자 남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느꼈던 부채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 부채감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딸은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자신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한나의 군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병사들 곁으로, 자신의 자리로. 석양이 강한나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전차를 몰고 비리 세력에 맞섰던 그날부터 딸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 밤까지 강한나는 단 한 번도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통제불능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강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부하를 지키기 위해 전차를 몰았고 딸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벗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한나는 많은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 하지만 끝내 그녀 곁에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부하, 그리고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란 딸까지. 어쩌면 이것이 강한나가 진짜로 지켜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용기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